이제 조선의 사상이라든지 그 조선의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강력하게 작용이 돼서 500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었는지 그걸 느꼈던 게 화원에 있었죠. 예. 저는 그 초기에 매우 그 주제가 넓었었는데, 저는 초기 정치 사상을 보다가 이 민유방본이라는 얘기 말 보고 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제목을 15, 16세기 조선의 민본 정치와 민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저는 이걸 통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해보고 싶었던 거는 조선에서 나타나는 그 민의 범주가 무엇인지, 조선의 국가체제 속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민본 지향 성격을 가진 15, 16세기 조선의 정치 사상을 주목을 했고, 15, 16세기 조선의 정치 사상의 전개 과정과 그 성격을 검토한 뒤에 그것이 그 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좀 고찰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족층이 이제 공인을 네, 알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16세기 조선의 민범주 내부에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누는 실질적인 기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천제를 필두로 한 그 관과 민의 그 뚜렷한 구분이 있었다면은 이제 16세기에 들어서는 이 민에서 대부분 민의 상층부가 점차 이 관의 그 예비대로 인식이 되면서 관을 대리하는 약간 상층 민층에서의 지배층으로 이렇게 전화가 되어갔다,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논리의 비약이 좀 많아서 또 고칠 점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친구를 타고 한번 학교에 가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건데 타고 가보고 싶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한번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한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그 현재 시간이 10시 25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왔으니까 언제 퇴근해도 사실 괜찮죠. 밤도 늦었고 하니까 좀 있으면 갈 거긴 한데, 예, 지금이 6월 12일이죠. 제 예상으로 종강이 한 8일 정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제까지 다 내야 되겠죠. 조선사 과제를 거의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 끝내야 되고, 또 현대사가 남았는데, 모든 게 다 끝나야 이제 또 완전한 리뷰가 가능해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 조선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조선사에 대해서 제가 주로 하던 전공 분야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제 조선의 사상이라든지 그 조선의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강고하게, 그리고 약간 합리적인 느낌으로 막 형성이 되어가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강력하게 작용이 돼서 500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느꼈던 게 이제 제 앞에서 보셨던 조선시대 민의 개념과 그 민의 분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뭐 제가 연구를 하진 않았고 연구된 논문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추적을 한 건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왜냐면 지금이야 이제 왕이라든지 뭐 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신분적으로다가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왕이 있었고, 왕 밑에 왕을 보좌하는 그 신하들, 그걸 이제 관료층이라고 좀 부를 텐데, 그들이 있었고, 그들이 실질적이자 명분적으로도 완전히 조선의 지배층이었고, 밑에 있는 이제 일반 백성들, 여기서 백성들은 이제 사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서리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들이라든지 일반 농민들, 이제 비사족층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과 이런 천민들은 이제 민의 범위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민의 약간 상층부를 이루던 그 사족들이라든지 이런 서리들이 관과 연관이 되면서 실질적인 그 지배권을 획득해 나가는지, 관이 지배층이고 민은 피지배층인데 이 민 중에서 이 상층부인 사족들과 이 서리들이 어떤 식으로 점차 관과 엮여지면서 실질적인 그 지방의 자기 지역의 그 지배권을 획득을 하고, 그 중에서도 그 사족과 서리가 어떻게 또 분리가 돼서 그 양반층 그리고 이제 중인층으로 분화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서 들었던 생각이, 물론 이제 관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족계층이 이제 양반이라고 좀 뭉뚱그려서 점차 지칭이 되고, 이제 그 향리층, 그러니까 서리, 그러니까 뭐 이방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데, 결국 이들도 민이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이 지배층이 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조선시대나 현대시대나, 물론 차이는 있죠. 조선은 신분이 있었고 과거를 통해서 갈리는 건데,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될 수 있는 그 분류를 가르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또 따지면은 뭐 현대시대에도 이게 행정고시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정부 기구에 이제 진출을 해서 대한민국 지배의 뭐 일익을 담당하고, 또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또 뽑히고, 뭐 이런 것들 본다면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층으로 들어가려면 역시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뭐 그냥 잠깐 들었습니다. 약간 말이 좀 횡설수설하긴 한데 아직 저도 그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겠죠. 결론은 나라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뭐 돈도 엄청 중요하고, 일단 돈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리고 그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들은 뭐 비단 사업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매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그런 공통적인 요소는 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뭐 역사 공부하면서 뭐 늘어나는 생각들이라고는 이런 약간 잡다한 생각들 뿐이겠죠. 뭐 하여튼 실제로 이걸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전공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뭐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뭐 하여튼 오늘 빨리 저도 이제 근대사 공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학과 이희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